네, 교수님. 영상을 통해서 그 아침부터 바쁘게 돌아가는 의국 그 회의 현장을 봤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8시에 전 의국원이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전날 왔던 이제 응급 환자들에 대해서 전날 당직팀이 이제 보고를 하고 환자를 어떻게 치료했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입원 환자가 한 7, 80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들이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어떤 치료를 할 것인지 어떤 검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외상센터 같은 경우의 특징은 다른 과랑 다르게 한 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네. 여러 전문과가 같이 있다 보니까 외상 환자들도 머리부터 얼굴이랑 뭐 골반, 배, 가슴 여러 군데를 다치다 보니까 여러 과의 협진이 필요한데, 이제 저희 아침 회의 때는 외과나 흉부외과 그리고 정형외과, 신경외과 교수님들이 같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서로 토의를 하면서 서로 도움을 받고 협진을 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치료 결정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그렇게 환자들을 공유를 하고 이제 회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그 진료 방법을 찾으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다학제 진료가 이제 외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권역 외상센터라고 하면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응급실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권역 외상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반적으로 응급실 하면 이제 저희가 어디가 아프든 간에 가는 곳이고, 간단한 외상들 이렇게 조금 뭐 비거나 삐거나 이런 외상들도 다 응급실에 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외상이 다양하지만 그리고 외상 중에서도 생명이 위독한 뭐 가슴이나 배 안에서 출혈이 많이 되면서 빨리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제 생명이 위독한 경우는 일반 응급실로 갔을 때는 거기에 이제 많이 계시는 다른 환자분들도 있고, 또는 그 병원에서 중환자실이 없어서 입원이 안 된다든지, 또는 수술실을 다 쓰고 있어서 곧바로 응급수술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급하게 치료를 또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중증 외상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고 좀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중증 외상 환자들에 대해서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병원 내에 항상 대기를 하면서, 그리고 수술할 수 있는 수술실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중환자실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센터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서 언제든지 간에 어떤 환자가 오더라도 저희가 초기 소생이랑 초기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중증 외상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권역 외상센터를 운영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골든 타임. 네, 그게 네.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왜 골든 타임이라 그러냐면은 사람이 출혈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이 우리 정상적인 성인 같은 경우에는 한 4리터에서 좀 덩치가 크신 분은 한 6리터.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 PT병 한 2~3병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20~30% 이상 피가 나가고 나면 저희가 쇼크에 빠지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이제 몸통 안에서 나는 피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빠른 지혈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환자가 점점 더 쇼크에 빠지고 치료를 하더라도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치료해야 된다, 그런 개념에서 이제 골든 타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환자들이 이 권역 외상센터를 찾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말씀드린 이제 중증 외상의 경우들이 많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둔상의 손상이 많습니다. 부딪혀서 다치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교통사고라든가 또는 추락의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일을 하다가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자살을 위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충격을 받는 둔상이 대부분이고요. 그 위에도 이제 일부 자상, 칼에 찔린다든가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주로? 대표적으로 이 외상은 젊은 사람들, 40대 이하의 제1의 사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의 많은 이제 원인이 되었는데, 근래에는 나이 든 분들, 노인분들이 낙상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차에 치인다든가 하는 노령 인구의 외상 환자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전국 최초로 개소한 인천권역외상센터가 이제 설립된 지 10년을 지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설립 초기부터 센터에서 근무하신 거죠. 네. 10년 전 개소 당시를 떠올리시면은 감회가 남다르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처음 10년 전에 시작할 때는 사실 저와 같이 시작했던 두 명의 저와 함께 다른 한 선생님 둘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있다 보니까 하루씩 매일 당직을 서고 한 명이 휴가를 가면 네. 혼자서 뭐 며칠씩 당직을 서는 식으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점점 이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또 다른 이제 팀원들을 모으면서 점점 센터가 커가는 거를 이제 몸소 겪으면서 사실 보람도 느끼고 중간중간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저희가 10년이 되면서 많이 자리를 잡은 이전에 비해서는 네. 네,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또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 분으로 시작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예. 지금 현재 전국에는 권역외상센터가 17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서울의 경우에 국립중앙의료원, 그리고 경기 남부에는 아주대병원, 경기 북부에는 그 의정부 성모병원, 그리고 인천 권역에서 이제 가천대 길병원이지 않겠습니까? 인천 그 권역외상센터로서 가천대 길병원이 갖고 있는 장점,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인천이라는 그 지역의 특징이 이제 인천이 대도시이면서도 또 주변에 섬이라든지 바다를 끼고 맞습니다. 이제 좀 다양한 그런 이 시골에 적합한 그런 환경도 있어서 좀 다양한 외상의 조건이 있고 서울 주변에 있는 많은 공단들이 또 인천 주변에 몰려 있는 특징이 인천에도 있습니다.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외상 환자가 예전부터 좀 많고 또 외국인들의 유입도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이제 외상이 발생하는 이제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또 북한이랑 맞닿아 있는 곳이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전투나 이런 그 전쟁이나 이런 위험의 이제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외상을 준비해야 되는 도시임의 좀 특징이 있겠고요. 저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다른 센터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래도 분위기가 좋다. 네.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그래도 나오는 분이 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나름대로 저희가 10년 동안 노력한 게 이런 팀워크를 이뤄서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좀 만족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네. 지금 다른 데서 좀 그렇게 평가해 주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아, 예. 현재 인천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그 의사, 간호사분들이 그 의료진이 얼마나 되는지요? 네, 이 권역외상센터에는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외상 전담 전문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한 20분 정도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외상 환자 진료를 위해서 도와주는 지원 전문의들이 또 수십 명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팀이 또 수십 명이 있어서 이제 외상팀이라고 하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한 100여 명 정도의 외상팀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100여 명이 거의 상주해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물론 이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네. 근무를 하긴 하지만 항상 일정 이상의 팀들이 상주를 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한 게 이 권역외상센터에 중증 외상 환자가 도착을 했다.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어떤 그 진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시듯이 중증 외상 환자가 발생을 하면 거의 대부분은 현장에서 119 구급대원분들이 환자를 접촉을 해서 네. 초기 처치를 하고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송을 하시면서 먼저 연락을 오기 때문에 보통 권역외상센터로 오시는 중증 외상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팀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가 대기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중환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의사 한 4명 정도가 초기에 같이 진료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간호사분들이 한 4-5분이 같이 이제 초기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굉장히 빠르게 서로 역할을 나눠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환자를 진찰을 하고 또 그 응급실 내에서 할 수 있는 영상 검사들을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수액 치료를 통해서 그리고 급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 외상 응급실에서 수술 같은 것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환자를 살리는 데 집중을 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저희가 CT 같은 검사를 더 한다든지 네. 아니면 중환자실이나 수술실에 가서 더 다음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예. 방금 그 4분의 의사 한 팀이 네. 대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외과 어떤 그 전문 네. 진료 선생님들입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외상외과 2명이 상주를 하는 것이 현재는 원칙으로 되어 네. 있습니다. 외상외과에는 외과 전문의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는 외과 전문의 2명이 항상 있고요. 네. 이제 사실 의정 사태 전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응급의학과 전공의 한 분이 같이 초기 진료를 했는데 네. 네, 현재는 이제 그 두 분은 전공의가 안 계시죠. 맞습니다. 네. 거기 또 응급학과 전문의는 응급실 일이 많아져서 두 분은 오시지 못하고 네. 저희 이제 2명 정도가 초기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위급한 그 환자들, 중증 환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특수 장비들도 일반 다른 그 병원에 비해서는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네, 맞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상 환자는 초기에 많은 출혈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수혈을 빨리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의 병원은 혈액이 병원 내 어디 혈액원이라든가 그런 따로 공간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글로 누군가 가서 가져와야 되는 시간이 걸리는데 외상센터 같은 경우는 외상 소생실 그 응급실 구역 내에 혈액 냉장고를 따로 비치를 해서 네. 저희가 필요한 경우는 바로 응급 수혈을 이제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혈액을 바로 이제 투여를 하는 식의 시스템이 되어 있고 1분 1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심장이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심폐소생술을 가슴 앞 밖에서 압박을 한다 그러면은 외상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 안에 피가 차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칼을 대고 왼쪽 가슴을 열어서 직접 심장을 노출시켜서 저희가 열어서 이제 직접 압박하는 그런 마사지 같은 것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응급실 내에 여러 가지 수술을 할 수 있는 패키지를 꾸려놨습니다. 그래서 네. 그 필요한 수술이 있다 그러면 그 패키지를 꺼내면 그 안에 저희 수술 옷부터 수술 장비까지 다 들어 있어서 이거를 준비하는 시간을 줄이는 그런 식의 시스템을 갖춰서 환자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